통일은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화여대 북한학과 조동호입니다. 통일을 향한 우리의 뜻과 북한이 이야기하는 남북관계 개선의 의도와는 거리가 있을 것입니다. 북한의 의도에 말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통일은 상대가 있는 게임이라는 점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략적으로는 북한의 의도를 우리의 목적에 맞게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선 통일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분단 조국에 살고 있습니다. 분단은 필연적으로 많은 고통과 비용을 수반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경제나 인구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국방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병역의 의무를 위해서 학업을 중단하거나 사회 진출을 늦춰야만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분단으로 인해 우리 경제의 실제 능력에 비해 낮은 평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분단 번영의 종착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합니다. 분단 상황에서 이룩할 수 있는 최고의 성장 단계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이미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은 크게 낮아졌습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노동인구도 급속히 감소할 전망입니다. 성장이 둔화되다 보니까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아무리 스펙을 많이 쌓아도 취업이 쉽지 않습니다. 결국 이제는 통일 번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통일이 되면 2,5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납니다. 노동력이 늘어날 뿐만 아니라 시장이 그만큼 커지는 것입니다.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남한 지하자원 가치 25배에 달하는 북한 지하자원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북한에 건설해야 하는 각종 인프라는 비용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투자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에 새로운 동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높아진 통일 한국의 위상은 우리 젊은이들이 국제사회에 진출하는 것을 훨씬 용이하게 할 것입니다. 한반도는 영원히 전쟁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산가족 문제도 근본적으로 해결됩니다. 대통령 말씀처럼 통일은 대박인 것입니다. 북한 주민에게도 통일은 대박입니다. 먹을 것조차 충분하지 않은 지긋지긋하게 오래된 경제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에 살 수 있습니다. 독재의 폭압에서 벗어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통일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명제입니다. 전체 한민족의 삶의 질을 한 단계 격상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입니다. 그러나 어떻게가 없는 통일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즉, 우리가 통일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는 분명하지만 어떻게 통일을 이룰 것인가가 뒷받침되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통일을 마냥 기다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통일의 그날까지 우리가 계속 겪어야 하는 분단 비용도 막대합니다. 더욱이 절로 다가올 통일, 막연히 기다리다가 맞이하게 되는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오히려 재앙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 통일은 현실적으로 볼 때 소위 북한의 붕괴에서 비롯되는 통일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 혹은 체제 붕괴와 그로 인한 엄청난 혼란과 불투명 속에서 이루어지는 통일은 재앙이거나 설령 재앙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통일의 비용은 크게 증가시키는 반면에 통일의 이익은 크게 감소시키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을 만들어야 합니다. 통일 이전에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북한을 개방과 개혁으로 이끌며 북한을 국제사회의 정상적인 일원으로 만들어야 통일의 이익을 극대화하고 말 그대로 통일을 대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통일 이전에 남북의 교류와 협력을 충분히 증진시키고 북한의 체제와 수준을 최대한 우리와 유사하게 만들어야지만 우리가 원하는 통일을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통일은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작년 3월 북한은 김정은 시대의 국가전략으로 경제와 핵의 병진 노선을 제시했습니다. 아직 핵을 버리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부정적이지만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입니다. 오직 군대와 국방력만이 중요하다는 김정일 시대의 선군 노선에서 아직은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인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 북한은 경제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핵을 용납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게 핵을 버린 이후에나 남북관계 개선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책임한 정책입니다. 살기 위해서 핵을 개발했다고 하는 북한에게 무조건 핵부터 버리라고 하는 것은 실현되기 어려운 요구입니다. 결국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마침 북한이 경제와 핵의 병진 노선을 시작했습니다. 살기 위해서는 핵도 필요하지만 경제도 필요하다는 인식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 정책은 경제와 핵의 병진에서 경제의 비중을 늘려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지금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핵을 버리고 선경으로만 나오라고 하는 것은 비현실적입니다. 선택은 외부의 강요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자회담 등을 통한 핵개발 포기 압력을 지속해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성과가 점차 늘어나는 과정에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경제적 성과 확대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것을 북한이 스스로 자각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경제와 핵의 병진에서 핵보다는 경제에 더욱 유혹을 느끼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보다 유연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올 한 해 북한의 병진 노선과 우리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가 접점을 찾고 그래서 남북관계가 개선되며 대통령 말씀처럼 통일시대 기반 구축의 해가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